자,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을 예정이길래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지 지금부터는 야당을 출입하는 장영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지금 반발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3선 이상에게 동일 지역을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그 내용이 실제로 발표될지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다선 의원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는 기류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 기류에 대해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특히나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누구길래 반발하는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앞서 말씀드리면 요 이제 개파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어떤 발언을 하셨나 어떤 모임에 참가하셨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나름의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오해가 없으시길, 예.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보시면 저희가 3선에서 이제 22명인데 비명, 친명, 중립 정도로 나눴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중립을 빼면 3선에서도 비명계가 지금 비명계는 주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반을 좀 넘습니다. 예. 친명보다 많고 이제 4선을 보셔도 넘어갈 텐데요. 마찬가지로 중립을 뺐을 때 친명과 비명이 거의 비등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5선을 보시면 오히려 넘어갈 텐데요. 5선을 보시면 역시도 비슷한 숫자가 가고 있고요. 6선에는 이제 중립인 박병석 의원만 있는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명계는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선 이상 이 다선 의원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명계. 예. 그리고 친명계도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비명계가 유독 반발하는 이유가 이분들도 친명 이분들도 지금 이 룰에 만약에 이 룰이 혁신안에 포함이 된다면은 페널티를 주는 룰이 그렇게 되면 친명 의원들도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비명계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명계 이제 주장은 이 예. 공천룰 자체가 우리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 주로 이제 라디오나 뭐 방송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페북에 글을 올리실 때 보면 예.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보시면 3선에서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부터 당시 그 이재명 대표랑 예. 경선을 했기 때문에 뭐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고요. 서로 갈등이 있었던 예. 사이고 그리고 이원우 의원이나 또 여기서 보시면 홍익표 의원은 또 친문의 대표적인 의원이기 때문에 예.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사퇴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의원들이고요. 예. 또 아까 4선과 5선을 보시면 4선 먼저 볼까요? 네. 예. 네, 4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가 안 좋은 친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랑 약간 대립각을 세웠던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선될 때 경쟁자였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되게 됐는데 내부 워크숍이 있었을 때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5선을 보시면 특히 이제 서른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이재명 대표에 아주 직격하시는 분들입니다. 쓴소리를 당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두 분이 또 들어있죠. 서른 네, 의원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친이낙연계로도 분류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해보면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립각을 공개적으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들이 다 3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이 공천룰이 일단 이 비명계, 특히 이 선두주자들을 좀 제거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비명계 쪽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또 실제로 이런 그 3선 이상의 뭐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주장 자체를 하는 쪽이 어디냐 보면 주로 친명계 쪽입니다. 당 안팎 조직을 다 떠나서요. 실제로 이제 이 친명계 조직 중에 오늘 아침에도 이 친명계 외곽 조직으로 불리는 이 단체에서 이 공천 룰에 대해서 혁신위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그 50% 정도를 솎아낼 수 있는 공천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발표까지 하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혁신안을 원한다. 현역 의원의 50%에 이르는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왔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건 뭔가요?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입니다. 아, 청원 게시판. 여기에 이제 청원을 올리는 주로 부류가 좀 이제 친명계 쪽 당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여기서 최근에 올라온 이 이제
총선 공천 룰을 개정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는 이제 한 달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 이제 당 지도부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도 3선 이상 현역 의원은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경선 득표율 50%를 감산하면 그냥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3선 이상 이렇게 다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게 친명 쪽이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유독 더욱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